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죠. 중국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좀 아쉬워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실점 승리를 했다는 거 저는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소정 기자도 아시다시피 잠궜잖아요, 중국이. 네. 뭐 이기러 온 그런 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좀 심한 강도의 장극이로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후반 추가 시간 5분이 끝날 때까지도 라인을 하프라인 위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 심각하게 잠궜는데 우리 선수 좀 고전은 했지만 그래도 이기면서 우리가 해야 됐던 미션들은 다 달성했다. 우리는 9월 달에 재개될 최종 예선을 앞두고 빨리 새 감독 체제에서 팀을 제대로 꾸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승리를 하면서 일본 포트 확정이 됐습니다. 아시아 피파 랭킹 3위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6월 27일에 있을 월드컵 최종 예선 조추첨에서 우리는 일본하고 이란을 안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양팀 주요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점유율이 80%, 중국이 20%였고요. 슈팅 숫자가 11대 2였고 유효 슈팅이 6대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저 슈팅 기록이 전반전 기록이에요. 네. 전반전에 슈팅 2개. 네, 슈팅 2개를 했는데 후반에는 아예 슈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중국의 슈팅 숫자가 빵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간 중국의 그 플랜을 좀 과대평가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 골 먹으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중국은 비기면은 자력으로 어쨌든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비기려고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의 계산보다도 훨씬 더 중국은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호정 기자는 굴욕적이라고 했고 저는 약간 현실적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국은 한국 원정에서 승리한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솔직히 좀 무리한 욕심이기 때문에 최소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싱가포르야 잘 부탁해 전략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지금 AI 평점입니다. 포트모 평점을 보시면은 이강인 선수가 8.0으로 가장 높은 점수 받았고 손흥민 선수가 7.9점, 뭐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도, 그리고 수비 쪽에서 조유민 선수가 7.6점 이렇게 두루두루 좋은 평점들 좀 받았고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뭐 중국이 솔직히 우리한테 늘 약하고 우리가 한 수 위에 있는 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맘먹고 잠그는 팀을 상대로는 경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김도훈 감독이 이렇게까지 잠글 거라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규 선수를 톱으로 안 쓰고 황희찬 선수를 선발 톱으로 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라인 브레이킹이나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깨겠다는데 김도훈 감독의 계획 예상은 그거였겠지만 그 깰 공간도 중국은 거의 남겨놓지 않을 정도로 10명의 필드 플레이어들을 한 자기들 후방 30m 공간에 빽빽하게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맡았던 이번 6월 두 경기의 결정적인 특징, 제가 지난번 경기 끝나고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한테 분명히 따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왼쪽 윙자리에만 고정을 시켰고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 시절 또 황선홍 대행 시절 계속해서 대표팀에서 오면 이타적인 플레이, 본인이 약간 미끼 역할을 자처하면서 수비를 끌고 당기면서 동료들에게 내주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번 두 경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개인 돌파 시도 많이 했고 슈팅도 많이 때렸어요. 온더볼 상황에서 뭐 욕심 마음껏 냈고 솔로 플레이 찬스가 난다고 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시도를 막 했고 거기에서 확실한 클래스 차이를 뭐 싱가포르전, 중국전 다 보여줬어요. 손흥민이 가장 잘 쓴 감독이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래 들어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존중심을 또 어제 인터뷰 때 보여줬잖아요. 손흥민과 동시대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손흥민을 믿고 손흥민에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유라는 이름의 부담을 짊어지게 했던 것이 클린스만 감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김도훈 감독은 역할을 뚜렷하게 주면서 그 어떤 그 약속된 범위 내에서 손흥민 선수가 마음껏 자기의 공격적인 본능을 뽐낼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클린스만 감독은 자율만 줬을 뿐 틀과 디테일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김도훈 감독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에 그거를 명확하게 좀 손흥민 선수한테 부여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은 또 뒤에 가서 손흥민 선수 욕하고 있죠 지금. 손흥민 이강인 때문에 졌다. 자, 하지만 손흥민 이강인 선수는 오늘 가장 뛰어난 컨비네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투입된 이강인 선수가 오늘 손흥민을 보고 전환 패스를 수차례
굉장히 잘 뽑아줬어요. 네. 네. 결국은 우리의 첫 득점도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중국의 뒷공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던 뒷공간이 완전히 허물어졌죠. 그렇습니다. 골은 이강인이 넣었지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에게 뿌려주는 연결을 시발점을 했었고 네. 거기서 원래 손흥민이 안쪽으로 넣어준 볼은 이강인을 보고 넣은 건 아니었습니다. 주민규 교체 투입 직후에 네. 주민규 쪽을 봤는데 주민규 황인범에게 마무리가 안 되고 나온 걸 이강인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제 리드를 좀 잡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스타팅 플랜은 조금 플랜 A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후반 15분 제가 딱 맞췄죠? 네, 선수 교체가 있을 별거 거다. 아니지만 이런 거 맞춘 건 또 표를 내야 됩니다. 옥스트라다무스. 네. 트윗된 직후에 주민규 선수가 왜 필요했는지를 플레이로 보여줬죠. 골은 넣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상대 밀집 수비 상황에서 박스 안에 공격수가 3명 정도는 있어야 이상적으로 좀 슈팅 찬스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딱 그 선제 득점이 나오는 장면 때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주민규 그리고 황인범이 골문 쪽으로 돌진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수비가 분산이 되죠. 공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루즈볼 상황에서 그걸 이강인 선수 점유하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얘기해 주신 주민규 선수 교체 들어가면서 박스 안에 확실한 한 명의 선수를 확보했다는 차이가 그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약간 의문이었던 건 이제 후반 15분에 주민규 투입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포지션 상으로도 그렇고 황희찬 선수와 교체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저희 입중할 때 보면 저희도 솔직히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김도훈 감독은 이재성을 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뜻밖의 교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승욱 선수를 빼고 황재원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민규 선수를 좀 더 활용을 더 하기 위한 교체가 아니었을까요? 뭐 크로스나 사이드에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더 기대를 하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싱가포르전을 보셨으면은 좌우 위아래 엄청나게 활동 반경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렇죠. 중국전 때 이번엔 들어와가지고 좀 중앙 쪽에서 박아서 좀 상대하고 버텨주고 그쵸. 싸워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측면에서는 이제 사이드백들을 좀 더 올려가지고 부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도대로 모든 장면들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선제골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몇몇 주민규 선수가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얻어내는 장면 이런 걸로 효과는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그 전반전에 그 대지를 가르는 드리블도 있었고 공을 이전 감독들 때보다는 훨씬 오래 소유를 하면서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손흥민의 움직임에 맞춰서 선수들이 또 보조를 맞추고 패스를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경기에서 한 골밖에 안 나왔지만 굉장히 시원시원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선수를 가장 이번 경기에서 MOM으로 오늘 경기요? 뽑고 싶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 뭐 득점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막혔을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해가지고 팀이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만들어간다는 걸 다시 한번 이강인의 어떤 뛰어난 축구 지능 이런 것들을 좀 후반 달라진 변화된 대응에서 많이 느꼈고 결국 뭐 선제골도 이강인의 발에서 시작해서 끝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강인 선수를 뭐 MOM 약간 손흥민 선수보다 약간의 근사치로 MOM 뽑겠습니다. 저는 정우영 선수 이번 두 경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잖아요. 이전 감독들 13개월 만에 소집이 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첫 소집 때 부르고 아예 계속 외면을 했었기 때문에 대표팀에 없는 선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황선홍 임시 감독 때도 그 포지션에 이제 다른 선수들을 썼지만은 불안감은 이어졌었고 백승호 선수가 주전으로 활용됐었고 정우영 선수가 왜 필요하고 왜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는지를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도 사실 중국이 잠궜지만 그렇다고 아예 공격을 안 하려고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서 굉장히 잘 끊어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반전에 우레이하고 그 누구였죠? 9번? 장이닝 두 선수를 투입을 했을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속공을 시도하려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우레이 선수가 이날 볼터치 4개 했어요. 20분 뛰었는데 공격적인 볼터치는 생각도 안 나요. 그렇습니다. 우레이 볼터치 4개고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수비하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대의 예봉을 꺾는 역할을 충실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실점을 두 경기 다 할 수 있지 않았나. 정우영 선수가 34 이제는 팀 내에서 최고참 중에 한 명이지만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최종 예선에서도 쓰임새가 있다는 거를 이번 6월 A매치에서 증명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박용호 선수가 아시안컵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최근에 폼이 좋았어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훈 감독이 누구보다 박용호를 잘 아는 감독이지만 정우영 선수를 중용했던 이유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밖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였나요? 이게 여러분 그 3대0 손흥민 선수가 중국 팬들이 좀 야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반전 막판 43분쯤인가 중국 팬들을 향해서 지난 경기 우리가 3대0으로 이겼다 뭐 이런 뉘앙스의 액션을 취했고 그게 중국 SNS에서 검색어 뭐 1위 됐다 하더라고요. 손흥민 도발했다고. 그래서 약간 좀 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경기가 막판에 그 좀 코너킥에서 시간 끈 장면들하고 좀 맞물려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한 며칠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중국 원정 때도 손흥민 선수의 어떤 세리머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좀 과해석들을 하면서 우리를 도발했다. 손흥민 리스펙이 부족하다. 우레이 선수도 뭐 한마디 거들었고. 우레이 그 사진은 진짜 명장면 아닙니까? 우레이 입장도 이해는 가요. 왜 우리 팬들한테 그러냐. 손흥민 선수 반응도 당연히 이해가 가고. 근데 우레이가 그때 좀 기가 죽은 것 같아. 오늘은 정말 많이 좀 뭐랄까요? 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좀 해석을 가하게 하면은 손흥민 선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절친, 손주동. 그런 것까지 묶어가지고 좀 한번 살짝 한 거 아닐까. 중국 축구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사실 뭐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사실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뭐 분명히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조합된 상황에서 좀 나온 반응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한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좀 눈길이 끌었던 것 같아요. 욕설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그런 퍼포먼스도 아니고.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적당한 선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손흥민이 원래 그런 건지 안 하는 선수니까 이례적이었다는 얘기고. 그냥 팩폭한 거잖아요, 사실. 그쵸. 팩트 손흥민 선수 팩트 얘기한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자, 아무튼 뭐 싱가포르전은 여러분 굉장한 약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승을 할 수 있었고 그 경기를 통해서 기분이 좋았던 분들이 이번 경기 보고 좀 아쉬움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간절한 팀을 상대로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후토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게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 마지막 라운드 원래 같은 시간대 해야 되는데 태국하고 싱가포르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로 경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프타임이 됐어요. 전반전이 이제 그 마무리가 됐는데 1대0으로 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태국은 2골을 더 넣어야 그렇죠. 이제 중국을 밀어내고 조 2위로 최종 예선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 득실이 우선이고 그다음 다득점 이렇게 하고 상대 전적은 한참 뒤기 때문에 일단 태국 입장에서는 얘기하신 것처럼 3골 차로 이기거나 아니면은 4골 이상을 넣고 2골 차 이상으로 이기거나 이렇게 돼야지만 갈 수 있어서 태국도 지금 몰라요. 중국이 지고 있는데도 공격을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의 수들이 태국에게는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래도 골 넣는 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중국이 끝까지 잠근 이유는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국과 비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이런 지금 경우의 수보다 더 확률이 낮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굉장히 좋은 그 흐름 속에서 분위기를 감독도 아시안컵 끝나고 우리가 좀 뭐 분위기도 안 좋고 감독도 바뀌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6월달 2경기 그래도 김도훈 감독 대행이 잘 마무리를 칭찬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김도훈 감독 짧은 기간이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그 개선 영향 그리고 9월 시작될 3차 예선부터 새로운 외국인 감독이 지금 협회 계획대로 하면 올 건데 그 감독이 이번 6월 경기들을 상당히 좀 소중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일본 포트를 확정을 지으면서 최종예선 진출했다는 거 6월 27일 최종 예선 조추첨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김동건 감독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